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의 데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영화는 할리우드의 젊은 천재 감독인 폴 토마스 앤더슨의 신작 리코리시 피자입니다. 아역 배우로 활동하던 15세 소년 게리. 어느 날 그는 학교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아름다운 햇살과 함께 등장한 연상의 여인 알라나를 만나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스스럼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데이트를 청하며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게리. 그러나 서로 다른 나이와 환경, 직업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좀처럼 진전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연인과 친구 사이에 있는 게리와 알라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엮이게 되고 그렇게 이들의 연애사는 더욱더 험난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16일에 개봉한 리코리시 피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각본상 후보에 오른 것을 비롯해 수많은 영화제와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리코리시 피자가 시상식에서 받은 상의 숫자는 그렇게까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닙니다. 그보다 겉보기에는 결이 다소 다른 듯 느껴지지만 그 속내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기존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눈길을 잡아끕니다. 그간 PTA는 설령 스타일이 다를지언정 유사가족 관계, 폐쇄된 집단, 사이비 종교, 깊은 상처를 가진 캐릭터 등의 소재에 집중해 불완전한 인간 내면을 낱낱이 파헤치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영화는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며 미국의 어두운 부분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메시지로 가득하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죠. 사실 그래서 1973년 미국의 10대, 20대 청춘 로맨스를 다룬 리코리시 피자는 필연적으로 어색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첫 장면부터 앤더슨이 그려내는 로맨스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리코리시 피자의 시작을 볼까요?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10대 소년 게리 앞에 알라나가 등장하죠. 따스한 햇살 그리고 로맨틱한 음악은 그녀의 등장을 더 화려하게 꾸며줍니다. 사진 찍는 일을 돕는 알라나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게리는 대화를 이어가고 그 대화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을 알아가며 조금씩 하나의 관계로 묶이게 됩니다. 알라나의 등장부터 게리의 퇴장까지 롱테이크로 이어지는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리코리시 피자는 그 어떤 하이틴 로맨스와도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간절거림과 산란거림을 선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롱테이크의 말미에서 영화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시종일관 나이가 더 많다는 무기를 내세워서 게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알라나. 그러나 게리 앞에서는 여유 넘치던 그녀도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촬영기사 앞에서는 불쾌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약자로 변하고 맙니다. 영화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차이나에 그 리듬과 분위기를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영화는 누군가에게는 눈부신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희롱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자 본작의 테마를 날카롭게 소개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에서 그들을 둘러싼 배경과 환경에 따라 그 위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 2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알라나와 게리의 로맨스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알라나는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만지는 게리를 부러워합니다. 반면에 게리는 미성년자라는 한계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이에 알라나는 게리의 매니저가 되어주죠. 또 게리의 촬영장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게리와 알라나에게 서로 다른 남녀가 번갈아가며 데이트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코리시 피자라는 영화는 우선 앤더슨의 사랑에 대한 정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감정의 교류, 추억의 공유, 뜨거운 육체적 교감이 아니라 위계의 형성을 뜻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리코리시 피자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남녀 사이에서 더욱 우월한 지위와 주도권을 점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접근법을 걷어냄으로써 리코리시 피자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현실적이며 깊은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단순히 남녀와 사랑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대신 그 관계를 매개로 보다 다양한 역학관계의 전복과 치열한 재전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섹스와 산업 사이의 역학관계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앞서 본 오프닝 시퀀스처럼 말랑말랑한 분위기가 불균질해지는 순간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인과 친구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게리와 알라나 사이에 비즈니스가 끼어들고 그로 인해 알라나의 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물침대 사업을 시작한 게리는 박람회에서 한 여성에게 섹시한 의상만 입힌 채 물침대를 홍보하도록 하며
알라나는 그 여성에게 관심을 표합니다. 바로 그 찰나에 게리는 용의자로 잘못 지목되어 경찰에게 체포되는데 이 대목에서의 장면 전환은 굉장히 사나운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경찰이 게리를 거칠게 다루며 그의 사업을 일시적으로 막는 모습에서는 마치 여성의 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세우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장면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물침대 상점 오픈식에서 비키니를 입고 홍보를 하던 알라나는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게리를 본 후 좌절하죠. 게리가 물침대를 사려는 고객에게 섹시하게 응대하라고 요구하자 알라나는 게리가 말한 것 이상으로 고객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후 에이전트와 오디션을 보던 중 게리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작품 내에서 노출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게리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이렇게 영화는 게리와 알라나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려는 찰나마다 섹스를 매개로 빛에서 어둠으로 환희에서 절망으로 급격하게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그러나 리코리시 피자의 로맨스는 여성의 몸을 성적인 대상을 활용하는 세태에 대한 1차원적인 비판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알라나의 이야기 속 성 역할과 성 위계를 고정되지 않은 시선으로 고찰하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알라나가 성을 이용하는 사회와 산업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능수능란하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위치합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닌 그녀에게 성적 매력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남자 배우를 유혹하고 자신의 매니저가 된 게리가 불평하자 가슴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장 후보인 조엘이 밤에 호출하자 곧장 달려가기도 하죠. 이처럼 단순한 수동적 캐릭터가 아닌 알라나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설령 기존의 사회 질서가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더라도 알라나의 주도적인 선택과 참여가 없다면 그 질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즉 그녀에게는 게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했듯이 선택권과 주도권이 있다. 이는 알라나가 기름이 떨어진 트럭을 끌고 내려가는 후진 장면이 러닝타임 중 가장 시원하며 황홀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권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최초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전까지는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세계에 편입되고자 했던 알라나. 그랬던 그녀는 이제 존 피터스처럼 마초적인 남성의 공간에서 게리로 대변되는 또 다른 남성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운전대를 잡고 스스로를 구해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작중 한국전쟁의 영웅을 연기한 왕년의 스타 잭 홀든이 오토바이를 탄 채 그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때 알라나가 오토바이에서 뒤로 추락했던 장면과 정반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도 인상적입니다. 잭 홀든에게 알라나는 과거의 파트너였던 그레이스의 대체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잭 홀든이라는 마초적인 영웅의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던 그녀는 오토바이 뒤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추락했던 그녀가 이제 오히려 후진을 통해 존 피터스와 잭 홀든으로 상징되며 그녀가 편입되고자 했던 기존의 남성적 질서를 전복합니다. 그러니 이 장면 직후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장 후보 조엘의 선거 캠프에 알리나가 합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미국 사회의 그림자를 들춰내는 앤더슨의 장기가 발휘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에 더해 리코리시 피자의 메시지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들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알라나가 보여주는 주도성과 저항력은 게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게리는 성공을 갈망하는 알라나만큼이나 사회 속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설령 알라나와의 관계가 뒤틀린다 해도 배우로서 성공을 꿈꾸죠. 또 물침대 상점에 이어 핀볼 게임장을 오픈하면서 물질적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류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게리의 열망은 그보다 모든 면에서 사회적 위치에 우위를 점하는 남성이 존 피터스에게 조롱당하자 분노하고 또 복수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말미에 그는 막 오픈한 자신의 게임장을 뒤로 한 채 알라나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알라나가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동성 연인을 지키지 못했던 조엘과 달리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게리에게 달려가듯이요. 이렇게 게리는 주류 질서로 편입되고자 하던 과거와 달리 자신을 감싸고 있던 힘과 권위를 주도적으로 뒤집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이루어냅니다. 영화는 이러한 커플의 탄생과 변화를 세 번의 달리기를 통해 보여주죠. 알라나는 경찰서에 갇힌 게리를 꺼내주기 위해, 또 게리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알라나를 향해 달립니다. 이는 두 주인공의 달리기가 스크린상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이고
작중 공경에 처한 사람도 정반대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위기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둘은 그들의 역학관계에서 마침내 평형점을 찾았다는 듯 같은 방향을 보면서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렇게 역학관계의 변화로 사랑과 연애를 정의하면서 앤더슨은 사랑을 매개로 보다 넓은 사회상까지도 통찰을 내는데 성공합니다. 리코리시 피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 중 유독 대중성을 염두에 둔 영화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이들을 시간여행에 빠뜨리고 공감에 이끌어내기에 유리한 소재이자 장르인 하이틴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비록 스토리라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듯 보이나 건반과 음악을 활용해 석유 파동을 비롯한 히피 문화, 반전 운동 등으로 가득했던 70년대의 정치를 스크린에 가득 풀어놓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익숙하고 친숙한 사랑 이야기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낱낱이 파헤칠 때 비로소 앤더슨의 로맨스가 품고 있는 2중, 3중의 드라마가 펼쳐질 테니까요. 이상으로 리코리시 피자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